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날이 참 좋습니다. 날이 참 좋은데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렸네요. 참 이 투자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밥을 퍼먹으면 되는데 한순간이 실수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참 뜻대로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수없는 실패와 수없는 아픔을 겪으면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자가 성범죄가 발생하면, 즉 남녀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여성 성기와 이 학문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이 검사,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하라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필수적으로 하라. 여성이 성기와 이 여성이 성기인 질과, 그리고 학문에 대한 검사, 그리고 외적 이 피부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 이런 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의 진단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성범죄의 기준이 만약에 이런 좁은 길을 가면서 살짝 어깨가 부딪혔다. 그래서 네가 0.33초 주행을 했으니까 징역 3년이야.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범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폭이 1m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곳에 가다 보면 살짝 스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네가 0.33초 주행을 했다. 그래서 징역 3년이야. 억울해? 억울하면 가서 재판받아. 가서 무죄 받으면 아무 일 없잖아. 뭐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법부의 미친 탐욕이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기준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잣대와 뚜렷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관장이 밑에 있는 이 여자 트레이너를 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간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성관계가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예 갖고 노는 수준으로 평상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조금이라도 매출이 안 오르면 발가벗겨서 두들겨 팼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고 두들겨 팼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되면 그것은 이 헬스 트레이너 관장이 헬스 트레이너인 이 부하 직원을, 이 여직원을 허구한 날 강간을 했다는 그런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서 두들겨 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전에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죽게 되었는데, 이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마 다른 사람이라 하면 역시 아마 직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겨놓고 앞뒤로 박아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항문에다가 빗자루 같은 멍덩이를 갖다가 쑤셔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내장 파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꼴랑 징역 한 몇십 년, 십몇 년 때리고 치아뻗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성폭행, 성강간에 있어서 여자가 사망을 하거나,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가 사망하거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에 반대쪽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에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인해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신성이 머무르는 것을 이 자신의 성기나 아니면 이물질이나 또 손을 넣어가지고 휘젓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항문에다가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쑤셔대는 행위, 그거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관대합니다. 징역 10년, 20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2, 3년 살면 또 감형 해가지고 또 돈 좀 갖다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과 몇 년 살지도 않고 뛰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남녀의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을 하는 그런 행위는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질의 건조성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M와 전희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삽입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좀처럼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지른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성기는 이 남성의 성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기에 상처가 난다. 억수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남학생과 이 여선생이 서로 불장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생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이 제자와 함께 이 불륜이 싹 텄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모텔에서 둘이서 놀다가 여자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자궁 안쪽에 있는 이 난관이 자궁 바깥쪽에 있는 이것이 파열된 것입니다. 파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고등학교 남자 제자가 이 여성이 질환을 손으로 휘었다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바로 무엇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틀려지면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 여성이 성기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성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얼마나 깊게 손으로 휘었으면 여성이 이 양쪽에 있는 난소가 파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성기로 이 삽입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지를 손으로 완전히 휘어버렸기 때문에 난소가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에는 성기가 들어가야지 왜 손이 깊숙이 들어가서 휘어댄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만약에 10명의 남자와 상대를 한다 치더라도 여성이 성기에 남성이 성기로만 삽입이 이루어지면 이 난관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구를 삽입한다든지 손으로 질석을 휘저어버렸을 때는 여성의 몸이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나는 신성모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손 안에 기구나 이물질이나 손을 깊숙이 넣어서 휘젓는 행위 잡아내서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모두 즐겁고 가장 안전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즐겁고 가장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 그 행위는 무엇인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성이 성기에 남성이 성기가 삽입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동을 보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음란물을 보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마치 기구가 큰 기구가 여성이 성기를 강제로 밀어넣고 손이 들어가서 헤비는 경우를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성적 폭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의 몸이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이 진단서를 의사에 첨부하면 여성이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 여성에게 수치심을 안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을 해편한 행위입니다. 왜냐?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한 소견서가 들어가지 않고 정확한 행위 결과가 들어가지 않아야만이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송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여자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행위에 있어서 부끄러워서 뭐한다, 수치심에 뭐한다, 남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부끄러움, 수치심,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의 진단서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또 여성의 외부 피부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부 피부에 대한 DNA 검사라든가 이 타격의 흔적에 대한 멍자국이라든가 또는 뾰족한 침에 대한 고통의 행위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견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행위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발달해 가고 있고 그 내용의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약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안전도는 급전직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고 모두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률이 있을 때 여성과 남성은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당신 참 멋지네요. 우리 한번 할까요? 뭐 내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당신 마음에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기 때문에 타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성매매 합법화입니다. 물론 알몸으로 거리를 산책하고 공원에 돌아다니더라도 성매매 그거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가 맑고 밝고 정말로 건강하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명확해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성매매의 기준은 정말로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두 안전해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만큼 줄이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